1945년에 노벨 화학상이 놀랍게도 사료 만드는 공식에 돌아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축 먹이는 사료가 세상에서 제일 권위 있는 과학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유럽의 혹독한 겨울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엄청난 과제에 뛰어든 한 과학자를 만나보고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 어떻게 전 세계 농업을 바꿔놓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길고 혹독한 겨울, 푸른 초원이 전부 새하얀 눈 아래 꽁꽁 묻혔을 때 대체 그 수많은 가축들을 뭘로 먹여야 할까요? 정말 막막한 문제죠? 바로 이 질문, 한겨울에 어떻게 신선하고 비타민 가득한 우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당시 농업과학계 전체를 움직인 뭐랄까 거대한 엔진이었던 셈입니다. 이게 그냥 배만 채우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겨울 동안 주는 마른 사료는 영양가 높은 우유를 만들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이 차이를 보세요. 겨울에 마른 건초만 먹은 소들은 기운도 없고 우유 생산량이나 품질도 뚝 떨어지죠. 그런데 여름에 신선한 풀을 마음껏 뜯어 먹으면 아주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우유를 펑펑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영양학적인 갭, 이게 북유럽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농부들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료가 부족하니까 결국 따뜻한 나라에서 비싼 돈 주고 사와야 했거든요. 이건 국가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어떻게든 해결책은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국가적 과제에 한 사람이 뛰어듭니다.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정말 불타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핀란드의 한 과학자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비르타넨 교수인데요. 그냥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몸소 느끼고 있었죠. 그야말로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동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과학적 탐구가 아니었다고 해요. 기록을 보면 음울하고 궁핍하며 비천하지만 성스러운 조국에 대한 그런 뜨거운 애국심, 봉사정신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렇다면 이 뜨거운 열정이 낳은 기적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의 이니셜을 따서 이름 붙여진 AIB 방법입니다. 핵심은 엔실리지라는 기술에 있었어요. 뭐냐면 푸른 사료를 사일로라는 통에 넣어서 발효시켜 보관하는 건데요. 사실 이 개념 자체는 이전에도 있었죠. 근데 문제는 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서 사료가 제대로 보존되기는커녕 썩어버리는 일이 허다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비르타넨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체계적인 연구 끝에 해답을 찾아냈어요. 그건 바로 산성도였습니다.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친 거죠. 특정 산성 용액을 첨가해서 사료의 pH 농도를 4 이하로 확 낮춰버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파괴하던 나쁜 박테리아들이 활동을 멈춰버리는 걸 발견한 겁니다. 과학의 힘으로 부패를 완벽하게 막아낸 거죠. AAV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고 또 실용적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1단계, 클로버 같은 신선한 풀을 수확해요. 2단계, 여기에 묽게 희석한 산용액을 뿌려주고요. 3단계, 이걸 사일로에 꾹꾹 눌러 담아서 공기를 빼줍니다. 그럼 끝! 4단계, 영양소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는 겁니다. 와, 이거라면 어떤 농부든 바로 따라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한 화학적 처리가 과연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사람들은 이걸 여름 우유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존 방식으론 단백질이며 비타민이며 대부분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AIB 사료는 어떻습니까? 신선한 여름풀의 영양성분, 특히 비타민 A와 C를 거의 그대로 붙잡아뒀습니다. 이건 그냥 보존이 아니라 영양을 통째로 박제했다고 봐야죠. 결과가 워낙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이제 1년 내내 여름 우유를 마실 수 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혹독한 겨울에도 비타민 가득한 우유와 버터를 먹을 수 있다는 건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와, 근데 효과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료를 먹은 소들은 훨씬 건강해지고 질병에도 강해졌고요. 심지어 맛도 좋았는지 잘 먹었다고 해요. 농부들 입장에서는요, 예전엔 그냥 버려야 했던 가을철 뿔까지 사료로 만들 수 있게 됐으니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이었죠. 자, 핀란드의 한 작은 농장에서 시작된 이 혁신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AIV 방법이 핀란드에서 얼마나 대유행이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비행기에서 땅을 내려다보던 관측가들이 농장 근처에 움푹 파인 구덩이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아니 저게 다 폭탄 맞은 자국인가? 하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전부 다 AIV 사료를 저장하는 사일로였던 거죠. 정말 대단하죠? 이웃나라인 스웨덴에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세요. 1932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불과 12년 만인 1944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거의 30만 톤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성공은 곧바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심지어는 바다 건너 미국에서까지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마침내 과학계 최고의 영예로 이어집니다. 1945년 노벨 화학상. 그의 연구가 단지 핀란드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식량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세상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르타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라는 게 꼭 거창하고 어려운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겪는 사소한 불편함 속에 다음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엄청난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